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한의학 소개 영상입니다. 제 강의는 한의학을 1도 몰라도 배울 수 있는 쉬운 한의학을 목표로 점차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강좌가 상대적으로 쉽고 강의 수가 좀 적다 보니 아무래도 김영은 한의학이 약하지 않는가 라는 문의가 간혹 들어오곤 합니다. 그렇지만 강의 수가 적은 게 아니라 군더더기가 없는 거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제된 핵심으로 중요한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강의 수가 많아야 믿음이 가시죠? 그렇지만 강의 수가 많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불안해서 계속해서 쌓는 공부 말고 붙으려고 끝내는 공부하세요. 전자의 경우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하니까 자꾸 새로운 걸 더하려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봐야 하나? 다른 사람은 이 교재도 본다던데 모르는 내용이 나올까봐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가하는 공부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식이 쌓이는 공부가 아니라 불안이 쌓이는 공부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 붙으려고 끝내는 공부는 시험에 나올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반복해서 완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올 건 다 알고 있다. 혹은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이제 복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걸로 충분하다고 확신을 갖고 마무리하는 공부 방식입니다. 불안은 끝도 없이 확장하게 만들지만 사실 합격은요, 정확히 필요한 걸 반복시켜서 완성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붙으려면 끝낼 줄도 아셔야 합니다. 한의대생이 직접 복기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왔던 흐름을 반영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최신 출제 경향에 따라서 핵심을 분류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했고요. 필요한 핵심, 나올 내용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핵심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2025년 기준 4개 단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개념 강의, 심화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파이널 강의, 맥침, 술료 4단계였는데요. 올해는 2개의 강좌가 더 추가돼서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학사 특강과 현대 한의학개론 강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심화 개념 강의의 경우 기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재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김영의 한의학을 들어야 할까요? 개념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의학에서 다루는 개념을 처음부터 정의부터 설명하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한자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한의학을 시작하실 때 한문 실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긴 힘듭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나하나 표시하고 한자에 대한 해설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를 제가 직접 해당 학교에 가서 복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강의를 구성하고요. 강의 단계까지 제가 전부 구상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한의대생이 직접 이해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쉬운 언어로 치환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좌 작년 술 강의에서 다뤘던 해당 연도 기출문제 수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복귀한 문제들로 총 136문제를 복원하여서 실어 놓았습니다. 2025학년도 문제들은 더 추가가 돼서 올해 강좌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는요. 시험장에서 제가 시험지에서 본 보기가 특정 책에서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거의 다 한의대 표준화 교과서입니다. 한의계 내에서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표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대 교수님들께서 모이셔서 표준화된 교과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 교과서들 위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사 특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기본 개념, 심화 개념 강의에서 다뤘던 의학사를 조금 더 세세하게 다룰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뺐고요. 그리고 동신대에서 2년 연속으로 의학사 문항이 대거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시험장에서 느낀 결과인데 의사학이라는 해당 책에서 문항이 그대로 출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으로 교재를 선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 책 저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님들, 의사학 교수님들께서 모이셔서 표준화된 책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문제도 출제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은 2023년도에 발행되었지만 그 전에 한국의학사와 중국의학사가 각각 다뤄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책에 있던 내용을 합치고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바꿔서 2023년에 출간된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한의학개론 강의는요. 현대한의학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2023년도에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셨는지 2024년 상지대에서 이 책을 참고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곰팡이주의 한약재에 관한 문제라던가 한의학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 EFD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리고 연구방법론, 코호트 연구에 대한 내용 등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동신대에서요. 의학사 외에 다른 단원의 내용 대부분이 이 책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서 보시면 210페이지에서 264페이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특이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상의학은 개체성을 중시하는 맞춤학적 양생사상을 고도로 발전시킨 학문이다 라는 내용이라던가 혹은 한약제제, 생약, 천연물 신약에 대한 내용 혹은 동의보감의 양성연연약에 대한 내용 등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총 10강 정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렇다면 현대한의학개론이라고 해서 현대화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러한 한의학 기본 개념들,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다. 그리고 현대화된 내용들을 조금 살을 붙인 내용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기본 개념 강의, 심화 개념 강의를 복습을 하시는 차원에서 살을 조금 더 붙인 내용이다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경우 저자분들이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셔서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한의대 편입은요.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작다 보니까 폐쇄적이고요. 잘못된 정보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뇌피셜이 난무하고 정보 자체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방이라고 해서 해당 학교의 시험이 끝나고 기출문제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오픈 카톡방이 복귀방이란 이름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의학 기출문제들이 유의미하게 복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한의학을 보시고 그 다음에 생물이라든지 뭐 한문 이런 것들을 응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시험이 끝난 후에 복귀방을 들어오시다 보니 내용들 자체가 많이 휘발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금전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 제가 직접 기출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구해봤을 때 제가 직접 가서 복귀한 해당 문제와 이러한 문제의 퀄리티를 비교해봤을 때 제 문제 복귀한 것이 훨씬 퀄리티가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사실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기출문제들이 나왔구나 라고 확인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잡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화된 교과서로 핵심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시험장에도 가보고 여러 학교에도 가본 결과 60~70%는 무조건 핵심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30%는 교수님들께서 좀 지역적인 내용을 내신다던가 생소한 내용을 좀 내십니다. 그렇지만 한의대 시험 자체가 굉장히 정보가 적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 꽂혀서 아, 이 책을 봤어야 되는구나, 이 내용을 공부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강의들에서 지역 정보가 뭔지 혹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살짝 꼬아서 내서 여러분들이
지엽이라고 느끼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서 강의에서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게, 지엽인 것들은 지엽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N년 전 기출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신대라던가 뭐 상지대라던가 최근에 출판된 책들을 많이 참고하는 경향을 여러분들도 방금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년 전 기출에 너무 의존하지 마셔라. 그리고 저는 초지엽적인 내용이더라도 최신 기출들을 반영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년 전 기출에 너무 의존하시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맞힐 수 있을까요? 감초에서 위알도스테론증을 유발하는 화학 성분을 고르시오. 이거에 대한 정답은 글리시리진인데요. 이거는 2024년 상지대에서 실제로 기출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내용이지만 사실 이거는 한의대생들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같은 내용입니다. 왜 보편적인 상식이냐면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의학에서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현대 한의학개론의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면서 한의대 내에서는 상식으로 통용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실 한의학 총강이라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들은 그런 식으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추가로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가이드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복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보시고 그게 단어장 같은 역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웠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 가지고도 퀴즐렛처럼 이렇게 단어장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백지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의학사 공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한국사 공부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한 글자 잘못 알고 있어도 틀린 거고, 제대로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백지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손으로 다 백지 복습을 하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대 내에서 한의대생들은 전부 다 타이핑으로 백지 복습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양은 너무 많기 때문에 타이핑으로 백지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하시면서 백지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잠은 최대한 줄이지 않고 깨어있는 모든 순간, 그리고 매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이라던가 그런 시간들을 전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다 보니까 계속 같은 환경에서 암기를 하시다 보면은 암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겪으셨을 텐데요. 환경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서관을 바꿔본다던가 스터디 카페를 바꿔본다던가 혹은 독서실을 바꿔본다던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훨씬 암기가 잘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걸어다니면서 외우시거나 이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식이라든지 폰트를 바꿔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깔끔한 글씨체로 깔끔한 서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을 하시면서 타이핑을 하고 본인만의 용어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몇천 년 전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함으로써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속어법이라는 공부 방식인데요. 저는 백지 복습을 하면서 제가 잘 암기가 되는 부분들은 지웠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만 남는 그러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어법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내용만 남긴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도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면서 눈에 익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자체가 자꾸 자기가 아는 것만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싹 지움으로써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수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구글링을 해서든지 열심히 찾아보세요. 합격자들은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의미한 정보들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대한, 그리고 공부의
방향성 혹은 참고할 만한 교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에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혹은 아 이 사람 방식이 나랑 비슷하네 내가 잘하고 있네 이러한 확신을 얻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